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엑셀의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내가 한 번도 엑셀을 안 써봤는데 당장 써야 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엑셀을 키게 되면 새 통합 문서를 열면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 여기 알파벳이 이렇게 있고 숫자가 있고 그 안에 정말 많은 네모들이 있죠. 엑셀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 네모를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선택한 셀이 초록색 테두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고 이 셀에 대한 주소가 있어요. 각 셀이.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겼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알파벳이랑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이 셀의 주소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알파벳은요, 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숫자는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과 행이 만나는 자리, 이걸 바로 우리가 C5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클릭했어요. 얘는 무슨 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선 여기 이름 상자라는 부분을 보면 이 셀의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F열의 세 번째에 있는 F3셀이라는 애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엑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 열이랑 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은 약간 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행은 아파트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엑셀 기초 강의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아파트 C동의 4층에 이렇게 엑셀 기초 강의가 입력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가볍게 이 정도까지만 행과 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요. 내가 입력하고 싶은 위치를 클릭하거나 그 위치에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시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ESC를 누르면 안 됩니다. ESC를 누르면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게 돼요. 내가 작성을 잘못했다 그러면 컨트롤 Z 그래서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작성한 데이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지우고 싶은 게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잡아줄 수 있는데요. 그 엑셀에서 범위를 어떻게 잡냐면 이 셀에 한 중앙 정도 부분에 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흰색 십자가가 돼 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면요, 내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운 것도 다시 복원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되겠죠. 범위 잡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셀에 가로로 길게 생겼잖아요. 셀이 이 가운데 부분 정도에 그냥 커서를 두고 쭉 이렇게 내가 드래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래그하는 방향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왜 알아야 하냐라고 수강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함수, 수식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무조건 범위를 지정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서머리의 약자인 썸을 하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식상으로는 C3, C5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수식을 봤을 때 이 셀 주소만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을 뜻하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친절하게 이 파란색 글씨인 게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수식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이 모든 범위를 내가 색깔만으로 보고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수식을 보고 이게 어떤 수식인지 어떤 범위에 대한 수식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 주소를 알아야 한다. 이제 위에를 잠깐 살펴볼게요.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탭이라고 불러요. 홈 탭, 삽입 탭, 그리기 탭, 레이아웃 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홈 탭은 어떤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 보여지는 서식을 꾸미는 내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글씨체,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셀 테두리, 셀 색 채우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이쪽은 정렬, 그리고 이쪽은 병합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과 셀을 합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셀 서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가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홈 탭, 그리고 삽입 탭, 데이터 탭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탭은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가 처음에 많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데이터 입력하는 거, 그리고
간단한 수식 작성하는 거, 그리고 수식 읽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메뉴를 다 아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단하게 메뉴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제 밑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트라고 불러요, 저희가. 처음에 파일을 생성하면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트는 노트라고 따졌을 때 이 엑셀 파일을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페이지의 위치, 순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명을 꾹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검정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이동할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시트는 이 시트 1인데, 다른 시트를 보면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죠. 이 시트 이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무 연습,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바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J15셀을 제가 선택을 해놨죠. 이 상태에서 바로 제가 뭔가 타이핑을 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됩니다. 엔터를 하면 완전히 수정이 되고, 컨트롤 Z해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입력할 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커서가 뜨도록 하실 수도 있고, 혹은 ESC, 그리고 F2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편집 모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노트북을 사용하신다,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F2, F4 이런 F 단축키를 누를 때 아마 펑션 키를 같이 눌러야 작동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지금 뭔가 데이터를 만들고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테두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를 지우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테두리 종류를 고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를 입힐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이 윗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다 하면 이 윗부분을 범위를 잡되 여기서 색 채우기에 가서 노란 색깔 채우기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명 이렇게 치고 엔터, 얘도 한번 클릭해서 커서 놓고,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계속 클릭하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성적 이렇게 해준 다음에 김 땡땡, 황 땡땡, 이 땡땡, 막 땡땡, 100, 90, 80, 100.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네를 쭉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 보면 정렬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된다. 엑셀에서는요, 이 데이터를 뭔가 입력을 하면 얘 나름대로 구분을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엑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엑셀을 적으면 자동으로 왼쪽 정렬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그 밑에 1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텍스트 데이터는요, 자동적으로 왼쪽 정렬이 적용이 됩니다. 숫자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게 텍스트구나, 숫자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함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저한테 1대1로 엑셀 과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